네,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요즘 SK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마음 진짜 복잡하시죠? 아니, 주가는 오르긴 하는데 유튜브 켜면 누구는 뭐 AI 거품이라고 하고 누구는 오른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영상 보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계속 들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지.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의문점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게 정말 상세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첫 번째, 현재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위치, 그다음 두 번째, 메모리 공급 부족이 왜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자, 그다음 세 번째, 경쟁사들은 어디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의 목차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저는 단순히 SK 하이닉스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뻔한 찌라시성 정보가 아닌 정말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매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독보적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이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성적을 내보이면서 내년도 HBM 물량까지 완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랑 경쟁사인데 얘네가 잘 되는 거랑 SK 하이닉스가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3등이고 SK 하이닉스가 1등인데 3등이 잘 나가면 1등인 하이닉스는 당연히 훨씬 더 잘 나간다는 기대감이 생기겠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에서 1등이잖아요. 그냥 1등도 아닌 점유율 50%의 압도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자들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이 관심은 매수세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마이크론보다 SK 하이닉스 기술력이 한참 앞서 있어요. 이 격차가 얼마나 크냐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설계할 때부터 같이 개발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엔비디아 최신 칩인 H200과 B200에 들어가는 이 HBM3E를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 공급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 공급이면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2026년까지 HBM 물량을 다 팔았습니다. 완전 완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를 벌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가격도 계약으로 확정이 됐고 물량도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던 AI 거품론이 다시 나오든 SK 하이닉스는 확정된 물량을 확정된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매출 가시성이 확보가 됐다고 해요. 뭐 쉽게 말하자면 앞날이 훤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시겠죠. 언제까지 반도체가 호황일까? 뭐 내년에는 위험하지 않을까? 그쵸,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죠. 하지만 내년까지 이 호황이 계속된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6년 이후에도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럼 공급이 왜 부족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HBM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HBM 만드는 일이 일반 디램 만들 때보다 웨이퍼 투입량이 3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웨이퍼라는 게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원판인데 같은 공장에서 일반 디램 100개를 만들 수 있으면 HBM은 33개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3배로 늘려야 같은 물량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뭐 공장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이것도 지으려면 최소 3, 4년은 걸리겠죠. 그래서 자본만 있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공장 짓는 게 엄청 늦어지고 있어요.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 없는 초정밀 환경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클린룸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AI 붐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동시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설비 업체들한테 주문이 밀려서 장비 납품이 2년에서 3년씩 걸리고 있죠. 즉, 돈이 있어도 빨리 못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발표 자료를 보면은요. 2025년 HBM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인데 2028년에는 100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진대요. 그러니까 3년 만에 3배 이상 커진다는 거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원래는 HBM 시장이 1000억 달러 되는 게 2030년이라고 예상했었어요. 근데 2년이나 앞당겨진 거죠. 그만큼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아니, 공급은 느리게 늘어났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계속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수익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쟁사들이 따라온다고 해도 SK 하이닉스 점유율은 크게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 자체가 3배로 커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300억 달러 시장에서 50% 점유율로 150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쳐요. 근데 2028년에 시장이 1000억 달러 규모로 커지면 시장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져도 400억 달러를 번다는 거죠. 매출이 2.6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삼성전자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있을까요? 뭐, 아니죠. 당연히 삼성전자도 쫓아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HBM에 천문학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HBM 개발을 시작을 했고 이게 벌써 12년째예요.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시간은 못 삽니다. 이 경험이라는 건 돈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HBM 납품하려고 벌써 몇 년째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품질 검증에서 탈락을 했어요. 뭐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업계에서는 빨라야 2026년이나 2027년쯤에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SK 하이닉스는 벌써 HBM4, HBM5를 개발하고 있겠죠. 근데 마이크론은 더 심해요. 마이크론은 HBM 시작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10% 초반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장이 3배로 커지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2등, 3등도 다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건 당연히 1등이겠죠. 이 가격도 제일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물량도 제일 많이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경쟁사들이 쫓아온다고 해도 SK 하이닉스 입지는 절대 안 흔들린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2026년까지 물량이 완판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26년 이후에도 계속 될 거예요. 시장은 3배로 커지고 있는데 공급은 느리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경쟁사들이 쫓아온다고 해도 격차가 쉽게 안 좁혀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상향할 겁니다. 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투자와 투기는 이 정보를 얼만큼 자세히 공부하고 대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한 끗 차이로 갈립니다. 여러분들은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올바른 투자로 수익이 나서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제 진심이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